네. 1번 문제를 보게 되면요. 다음 역사 탐방에서 볼 수 있는 문화유산을 보기에서 일정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백제문화 탐방 일정인데요. 1일 차에는 웅진 땅에서 느끼는 무령왕의 숨결했습니다. 우리가 웅진 시기를 보면 제일 대표적인 그런 왕이 무령왕이 되겠죠. 그래서 무령왕 능에서 발굴된 어떤 문화유산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일차에는 중흥을 꿈꾸는 성왕과 함께한 사비했습니다. 그러면 사비 시기에 또 제일 대표적인 왕이 성왕이기 때문에 성왕 사비 시기에 관계되는 문화유산을 우리가 알아내는 그런 2일차가 되겠고요. 3일차는 서산에서 만나는 온화한 백제의 미소했습니다. 그러면 서산에서 나온 우리 어떤 백제의 미소 별명 가지고 있는 어떤 불상을 찾는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1일차에 탐방하는 그런 문화유산은 무엇이 될까요? 자, 채팅창에 한번 적어 보실까요? 1일차. 1일차에는 네, 김영철 선생님은 무령왕릉 석수. 네. 그리고요, 안다미 선생님은 네, 무령왕릉 석수 적어주셨네요. 자, 그 다음에 김미라 선생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일차에 우리가 탐방하는 일정에 있는 무령왕릉 앞에서 발견된 석수입니다. 그러면 2일차, 그러면 성황과 함께한 사비, 그러면은 어떤 문화유산이 될까요? 그것도 한번 적어주세요. 아, 김이라 쌤님 잘못 잘못 적으셨네요. 적었어요. 네. 네, 네. 자, 우리 성황에 관계되는 그 사비 시기에 어, 성황과 함께한 사비 시기의 어, 문화유산. 그러면 김영철 선생님은 지금 어, 부여 능산리 고분군에서 발견된 백제 금동 용봉복례 용봉복례산 대향로 구체적으로 적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기억이죠. 기억의 금동 대향로인데 그 부여의 능산리 고분군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다미 선생님도 같은 답이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썼는데. 네. 쓰셨어요? 아직 안 썼는데 났, 안 썼는데. 아직 안 떴네요. 음, 안다미 선생님. 자, 김미라 선생님 한번 금동 대향로 한번 적어주세요. 네. 네, 안다미 선생님 부여의 백제 금동 대향로. 네, 그리고 김미라 선생님도 예, 네, 좋습니다. 금동 대향로 해서 우리가 그 탐방 일정은 1일차에 디귿, 2일차에 기역, 3일차에 니은 해서 우리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도는 고대 문화의 일본 전파를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라와 관련된 문화재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우리가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이거는 어느 시대 때의 지도일까요? 자, 우리 김영철 선생님 한번 어, 말씀으로 한번 해주실까요? 네, 가는 네, 그 삼국시대 고구려에서 일본 외로 전파된 그 문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나는 신라에서 외로 전파된 신라의 축성술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나는 가야에서 그 일본 규슈 외 규슈로 넘어간 세끼 토기가 되겠고, 네, 그다음에 라는 그 백제에서 어, 외로 넘어간 백제의 그 석탑이 되겠습니다. 네, 백제 네, 기술자들이 건너간 석탑이 되겠습니다. 사찰이 네,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 가에서 라와 관련된 문화재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이 무엇일까요? 자, 한번 답을 한번 적어 보실까요? 채팅창에. 네, 4번. 그렇죠. 김미라 선생님, 네, 기억, 디귿, 리을 해서 4번이 되겠죠. 그러면 니은은 왜 아닐까요? 니은. 자, 김미라 선생님 한번 답을 해보실까요? 니은은? 아, 네. 니은은 지금 이게 칠지도인데요. 네, 이거는 백제 왕이 일본 왕에게 하사했다는 그렇죠. 내용이 예, 예. 예, 이어서 네, 지금 전해져 나는 이게 있죠. 그렇죠. 예, 네. 나는 신라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죠. 그러면 백제의 무슨 왕이죠? 실지도가 백제 일제의 근초고왕. 일본 그쵸 근초고왕이죠. 근초고왕이 일본에 하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실지도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리을 해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넘어갈게요. 가나 문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가는 양지공도이고요. 나는 무령왕릉입니다. 자, 우리 김영철 스님께서 양지공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예, 그 양직 공도는 중국 저 남북조 시대에 그 어떤 양나라의 직공도입니다. 직공도. 근데 이 직공도가 뭔가 하면은 중국에 조공을 하러 온 그 외국 사신들의 형상이나 복식, 풍속 등을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직공도가 주목받는 것은 백제 사람을 그린 이 그림은 거의 유일하게 여기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에, 여기 그 백제 무령왕 성왕식이 이제 5세기가 되겠고, 여기 보면은 특이한 것이 외에 사신이 저 끝에 그 어디 달려 있는 모양인데, 외에 사신이 아주 그 맨발에 각반을 타고 옷은 남노하게 입은 이런 외에 사신이 있는 걸로 봐서 그 당시에 에, 이그 백제의 문화가 엄청 그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조공을 하러 온 그 사신들이 신라도 있었고 고구려도 있었는데, 삼국시대에 이 그 신라 사신하고 고구려 사신의 통역을 백제의 사신이 했다는 걸 봐서 아마 삼국시대에 그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어느 정도 말이 통하지 않았을까, 마요의 생각이 되는 이 네, 양지공도입니다. 예. 네, 그렇죠. 아우,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무령왕릉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백제의 굉장히 큰, 이 양나라의 중국의 그 양의 그 건축 그 영향을 받은
그런 확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 문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이 무엇이 될까요? 3번의 답이 몇 번이 될까요? 네, 김미라 선생님 2번, 5번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5번. 자, 안다미 쌤이 2번, 5번. 자, 김영철 쌤님 2번은 답이 될 수 없을까요? 이거는 그 요서지방에 백제가 진출한 거는 근초고왕인데 그래 4세기에 됩니다. 4세기. 그래 네, 4세기에 백제가 백제 근초고왕이 황해도 지역을 어, 넘어가서 요서지방과 산동지방 여기 백제 최전성기를 나타냈는데 네, 양지공도는 이것이 아마 백제 무령왕이나 성왕 때니까 5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게 유일하게 정답을 2번하고 지금 5번으로 지금, 둘 다가 맞는 답으로 지금, 정답을 내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양직공도에 대한 문제라면 조금 세기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이게 그렇게 100% 정확하게 맞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가하고 나는 둘 다 백제에 관한 그 좀 넓게 보면 이게 2번도 지금 맞는 문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답을 2번과 5번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정답을 나온 답은 2번과 5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넘어갈게요. 밑줄 그은 이것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장서각이 있고요. 강당도 보이네요. 서재, 그 다음에 동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당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산과 하천이 가까이 있어서 자연의 이치를 탐구할 수 있는 한적한 곳에 있었는데 교육 공간인 강당을 중심으로 사당과 기숙시설인 동재 및 서재를 갖추었다. 특히 가람 배치 양식과 주택 양식이 실용적으로 결합된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녔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밑줄근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한번 적어주세요. 네, 김영철 선생님, 서원, 네, 김미라 선생님도 서원이요. 네, 안다미 선생님, 서원. 네, 맞습니다. 네, 조선시대 서원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기를 보게 되면, 자, 기억. 상을 당했을 때 서로 돕는 역할을 주로 하였다. 이것은, 자,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요? 상을 당했을 때 서로 돕는 역할을 주로 하였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무엇에 관한 설명이 될까요? 네, 김미라 선생님 향도 네, 맞습니다. 네, 김영철 선생님하고 한다미 선생님 네네 고려시대 향도 조선시대 개 두레 네, 김영철 선생님 네 향도 맞습니다. 자, 김영철 선생님 고려시대 향도 조선시대의 개 두레라고 했는데 조선시대에는 그러면 향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선시대에는 향도가
향도라고? 조선시대는 그 향도라고는 안 했습니다. 이 향도는 고려 말,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사천매양비라는 것이 이게 이제 고려 말에 아마 이게 막 불교 신앙과 관계돼 가지고 네, 자체적으로 만드는 이런 조직이기 때문에 네. 조선시대는 아마 이걸 향도라고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역시. 예. 음, 예,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제가 더, 한번 조사를 하고 확인을 조금 해야 될 그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40여 개소만 남기고 모두 철폐하였다. 이것은 서원이 맞지요. 그 다음에 중종 때 조광조가 처음 시행한 이후에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것은 뭘까요? 중종 때 조광조가 처음 시행한 이후에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네, 향약. 네. 또 김일아 선생님도 향약이고요. 또 안다미 선생님, 네, 향약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안다미 선생님, 네, 안다미 선생님 네. 그 기억에 상을 당했을 때 서로 돕는 역할을 주로 하였다 그랬죠. 이거 그 예. 아까 예예 향도라고 쓰셨는데 자 선생님 그 조선시대에는 향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선시대에 이제 향도 또는 둘의 계라고 이제 해서 그렇죠. 네네 그 사족들이 향도를 이제 그 좀 안 그 신앙과 관련된 거였지 않습니까? 고려시대에. 그래서 네네네네 그걸 금지하긴 했지만 네 민간에서는 이제 향도라고 해서 주로 이제 네 상을 당했을 때 그렇죠. 향도계 뭐 이렇게 해서 네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한번 다시 한번 제가 더 조사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4번의 답은 어, 니은과 지금 리을이 맞는 답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나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자, 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그 문화유산의 그런 정확한 그런 그, 어, 저 명칭 말고요. 이렇게 생긴 건축물은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한번 적어보실까요? 네, 승탑 맞습니다. 또 승탑 말고 다른 말로도 또 있는데, 네, 부도라고도 하지요. 자, 김미라 선생님, 부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탑이지요. 자, 그러면 가의 명칭은 쌍봉사 철감선사 부도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진전사지 3층 석탑입니다. 그러면 가나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자, 가를 보게 되면 1번에 전형적인 통일신라 양식의 석탑이다. 우리가 전형적인 통일신라 양식의 석탑으로는 자, 이중기단과 3층 석탑이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형적인 통일신라 양식의 석탑으로 무엇을 꼽습니까? 한번 적어보실까요? 네, 석가탑 맞습니다. 또 석가탑을 다른 말로 불국사 3층 석탑이라고도 하지요. 네, 김미라 선생님 좋습니다. 가문사지 3층 석탑. 네, 그리고 안다미 선생님. 네, 다보탑.
네, 다보탑. 전형적인 통일신라 양식의 탑, 불국사 3층 석탑과 거의 같은 시기에 올려진 다보탑도 있습니다. 자, 2번. 일본의 목탑 양식에 큰 영향을 끼쳤다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일본 목탑 양식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어느 나라의 목탑일까요? 자, 한번 보실까요? 네, 백제. 네, 네, 백제 미륵사리 석탑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주셨네요. 네, 또, 예, 예. 그 다음에 3번, 승려의 사리를 봉안하는 조형물이다. 자, 이것은 우리가 승려의 사리를 봉안하는 조형물은 부도를 말하는 거죠. 부도 또는 그 다음에 승탑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3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불국사 3층 석탑 축조에 영향을 주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불국사 3층 석탑은 통일신라 초기에 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영향을 받은 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가나는 선종이 도입된 이후에 만들어졌다 했습니다. 우리가 선종은 언제 도입이 되죠? 선종은 언제 도입이 되죠? 한번 적어보실까요? 네, 신라 말. 네, 그렇습니다. 자, 신라 말에 그 도입이 되기 때문에 가하고 나는 둘 다 신라 말, 통일신라 말에 축조가 된 만들어진 그런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6번은 지금 어, 자, 김영철 선생님께서 한번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6번 다음 신문기사에 소개된 그림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이런 이제 다시 만나보는 조선회화의 글자 이랬는데 조선회화를 대표하는 작품 가운데 하나인 이 그림을 찾습니다. 1996년 국내에 전시된 지 13년 만에 다시 곡장을 밟았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덴리 천리 대학이죠. 좀처럼 공개하지 않는 이 그림의 전시를 위해 외교 통사무까지 나섰다고 한다. 조선 세종대의 화가였던 안견이 안평대군의 요청을 받아 그린 이 그림은 안평대군의 발문과 시문 이외에도 당대 문사 21명의 시와 그림이 곁들여져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자,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이 문장에서 힌트가 되는 것이 조선 세종대의 화가였던 안견이었습니다. 안견과 안평대군은 세종대왕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 그림은 일단 답은 5번 안견의 목류도원도가 되십니다. 이거는 이 무슨 내용인가 하니까 안평대군이 그러니까 무릉도원을 방문하는 꿈을 꾸고 그 꿈 내용을 안견에게 설명해 가지고 그리게 한 이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 답은 5번이 되겠고 일단 보기를 하다 보면은 1번은 강세황의 영통골 입구도라는 이 그림인데 이것은 조선 후기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서양화 기법으로 그려진 서양화 기법이 뭔가 하면 이게 원근법이다. 원근법을 반영해 가지고 사물을 실감나게 표현한 그런 화법인데 이 영통골 입구도는 강세왕이 이 개성지방을 이행하면서 그린 송도 기행도첩이라는 데 실려 있는데 원근법과 그리고 오늘날 수채화 같은 이 색채로 바위와 산의 모습을 잘 처리하고 있는 이것이 이 영통골 입구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회화 문제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영통골 입구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은 이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라고 하는 기고, 3번은 인왕제색도인데, 자, 이것은 정선이 그 겸재 정선이 강원도의 이 명성지를 두루 답사해 가지고 사실적으로 그런 진경산수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금강전도는 바위산은 이 선으로 묘사하고 흑산은 묵으로 묘사하는 기법을 사용한 산수와의 새로운 경지를 이루었다는 금강전도, 그리고 이 금강전도에 금강산 1만 2천 봉, 이 봉우리가 살적으로 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의 인왕제색도는 서울에 있는 인왕산을 그린 이 김정선의 이 작품입니다. 그리고 4번은 이 추사 김정희의 이 세안도인데, 이것은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되어 있을 때, 유배 생활을 할 때 북경에서 귀한 책을 가져다 준 그 제자의 인품을 송백의 시조에 비유해 가지고 그 답례로 그려준 아주 이상적인 그런 그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과 동시에 조선 회화에서 잘 나오는 것은 이거 2번의 정선의 금강전도하고 그다음에 정선의 인왕제색도입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둘 다 진경산수화로서 조선 후기의 서민 문화의 발달, 서민 문화가 발달하면서 우리의 그런 회화도 진경산수화 쪽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진경산수화입니다. 그것도 함께 정리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 자, 7번 넘어갈게요. 자, 가에서 다 공포 양식에 대한 학생들의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보는 것은, 자, 이 문제는 우리 안다미 선생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가에서 다 공포 양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를 보면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주심포식 양식으로 주로 고려 전기 때 이제 주로 많이 쓰였습니다. 고려 전기 건축물에. 그래서 이 주심포식은 그 기둥 위에만 이제 공포가 짜여 있는 그런 건축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붕 무게를 떠받치는 짜임새인 그 포나 두공 같은 것들이 이제 기둥 위에만 있는 건축 양식으로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받은 그런 건축 양식입니다. 그리고 가의 그 건축 양식은 다포식 건축 양식으로, 그것은 이제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까지 이제 주로 많이 사용되었던 건축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둥 위뿐만 아니라 그 짜임새가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양식이고, 그 짜임새 장식화나 뭐 이런 문양들이 한국 고유의 그런 독특한 형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는 입공식 양식으로 그 조선 중기 건축물에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6세기 후반부터 이런 양식들을 사용하고, 주심포와 같이 그 기둥 위에만 그 얻는 형식이지만 그 세부 기법은 다포식과 이제 흡사한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건축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보기에서 옳은 걸 고르면, 가는 조선 전기 건축에 널리 사용되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다포식은 고려 후기에서 조선 전기 건축에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이제 그 15세기 정도 그 건축에는 이제 궁궐 건축이라든가 관아, 성문, 이제 학교 이런 건축들이 많이 지어지고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대표적 건축물로는 봉정사 극락전이 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심포식 건축물 중에 가장 이제 오래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게 바로 봉정사 극락전입니다. 안동에 있는 봉정사 극락전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갑과 을이 나와 있는 1번이 되겠습니다. 병이 다는 성불상 응진전 건축에 적용되었지라고 되어 있는데 성불상 응진전 건축에 적용된 것은 입공식이 아니고 다포식 양식입니다. 그래서 다가 아니고 가가 적용된 것으로 맞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이 가나 다의 순서로 등장하였어라고 했는데 양식이 등장한 거는 이제 주심포식 나가 먼저고 그다음 다포식 그다음이 입공식이 돼서 나가 다가 되므로 이거는 맞지 않는 게 되겠습니다. 7번에 네. 1번이 답이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넘어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그림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아까 6번에 있는 그림에서 나와 있는 진경산수화, 진경산수 대전에서 그 영조 27년 정선이 그린 그림이다. 자, 바위산은 선으로, 흑산은 묵으로 묘사하여 우리나라의 자연을 사실적으로 그렸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진경산수화를 찾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문제하고 겹쳐지는 것으로서 지금 3번에 보면 그 정선의 진경산수와 인왕제색도가 되겠습니다. 아까 1번도 나왔죠. 김정희의 세안도고요. 2번은 아까 자 2번은 이제 안견에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2번에 안견의 목류 동원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강세항의 영통골 입구도가 되겠고요. 5번은 그냥 민화입니다. 민화 십장생도. 그래서 8번의 진경산수화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넘어갈게요.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탑인데요. 자, 해체를 하고 해체 복원 착수를 했다는 그런 신문 기사에 실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2층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세운 통일신라식의 대표적 석탑인 이 탑은 자연재해 및 도굴로 여러 차례 훼손되었다. 2012년에 전면 해체를 시작하여 2014년까지 새로 복원할 예정이다 했습니다. 자, 우리 가는 아까도 나온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입니다. 자, 우리 9번 문제를 그러면 김미라 선생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9번은 불국사 3층 석탑에 대한 이제 옳은 답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보기를 보면은 1번 선종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다. 네, 이것은 앞에 나왔던 내용인데 그 신라 하대 때에 그런 승탑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탑신에 8부중상이 새겨져 있다. 네, 이것은 석가탑이 아니라 진전사지 석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무구정광대 다란이경이 내장되어 있다. 네, 지금 이 석가탑 해체하는 과정에서 무구정광대 다란이경이 발견이 되었고요. 4번 현존하는 신라 석탑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다. 네, 현존하는 신라 석탑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이 석가탑이 아니라 분황사 모전 석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목탑이 석탑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네, 이것
이것도 이제 앞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그 백제의 미륵사지 석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은 3번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이거 석가탑 해체하는 과정에서 무구정광대 다랑이경이 발견이 됨으로써 이 문제가 가끔씩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불상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고려시대의 불상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서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고려 전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지역 특색이 잘 드러난 불상이 조성되기도 하였다 했습니다. 자, 우리 불상에 관해서는 고려시대의 불상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불상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조금 인체가 비대칭인 그런 불상이 많고요. 그 다음에 토색적이고 이렇게 지역적인 어떤 특색이 잘 드러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인체가 비대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불상이 거대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불상, 그리고 또 모자도 썼어요. 이렇게 그런 불상들이 특징이 되겠는데 이거 하나하나 이 명칭을 모르더라도 이 고려 시대의 불상은 우리가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1번이 되겠는데요. 1번은 안동에 안동 이천동에 있는 석불이 되겠고요. 이거와 비슷한 석불이 파주의 용미리에도 있는데 그 용미리에는 불상이 두 채가 있습니다. 이거는 안동 이천동 석불이 되겠고요. 2번은 잘 아시다시피 석굴암 본전불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아까도 나왔죠. 서산 나액 삼전불이고요. 4번은 경주 남산에서 발견된 미륵곡 석불 좌상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경주 베리 석불 입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불상의 특징을 잘 나타내져 있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번 넘어가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자, 불교가 전래된 초기에 만들어진 탑은 목탑이었다. 불교가 토착화되면서 7세기 백제에서는 목탑의 형식을 본떠 화강암으로 탑을 만들었다. 한편 신라의 석탑은 전탑을 모방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자, 가는 안산암을 작은 벽돌처럼 다듬어서 쌓아올린 석탑으로 현존하는 신라 석탑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조금 전에 나왔던 19번에 나왔던 그런 그 문제하고 좀 중첩이 돼 있는 문제인데, 자, 우리 김영철 선생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11번에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인데 이거는 본문에 나오는 걸 유출해 보면은 분황사 이 모전석탑입니다. 이 분황사 모전석탑은 그러니까 삼국시대 634년이 되겠습니다. 선덕여왕 3년에 그 분황사가 낙성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이거는 그 선덕여왕 때 황룡사 구청 목탑과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사찰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높이는 이것이 9.3m가 되고 이것은 벽돌 모양으로 돌을 잘라서 그러니까 모전입니다. 전탑은 벽돌입니다. 그러니까 모전 돌을 잘라서 벽돌과 지금 모방한 그런 석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이게 9층이었는데 지금은 3층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1층 이 탑신에 보면은 그 인왕상 그러니까 탑신 1층 탑신 보면은 그러니까 이 금강 역사상이 양쪽에 그 있습니다. 이
그리고 이것이 아마 신라인들이 만든 탑 중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915년에 일제강점기 때 수리해가지고 현재의 모습까지 되었는데, 수리할 당시에 그 2층, 3층 그 탑신 2층, 3층 사이에서 석함이 발견되는데, 그 안에서 각종 가위나 옥, 그리고 바늘, 뭐 이런 금붙이들이 발견돼 가지고 아마 이것이 선덕여왕하고 좀 연결 짓는 여성스러운 그런 이 유물이 나왔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2번이고, 1번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인데, 이거는 7세기 백제가 되겠습니다. 7세기 백제 말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감원사지 삼천석탑은 동신라 초기에 신문왕, 그러니까 문무왕 때 처음에 진국사라고 이 처음에 문무왕 때 사찰 걸리고 시작해가지고 문무왕이 완성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문무왕의 아들인 신문왕이 감원사라에서 부모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감원사로 이름 붙여가지고 그때 만들어진 이 동서 삼천 석탑이 되겠습니다. 통일신라 초기고, 그 다음에 4번은 이것이 통일신라 말기에 진전사지 삼천 석탑인데, 이것은 탑신에 보면은 팔부신중상이 새겨진 좀 특이한 그런 팔부신중상이 새겨 있는 그런 석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은 고려시대의 탑입니다. 이것이 고려전기의 대표적인 월적 오대산 월정사 팔각청탑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의 탑은 이렇게 이런 다층 탑이 유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고려시대의 탑의 특징은 또 다각 다층석탑이라는 거, 그거 이제 송해 영향을 받아서 만든 월정사 팔각 고층석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우리가 2번 분황사 모전석탑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인물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안다미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12번의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본 연대는 1055년부터 1101년이라고 되어 있고, 그 양력에 문종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 11세에 출가하였고 31세에 송으로 건너가 고승들과 불법을 토론하고 불경을 수집하여 귀국하였다. 화엄종을 바탕으로 교종을 통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43세에 국청사를 완공하고 교관 겸수를 중시하는 새로운 종파를 개창하였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문종의 넷째 아들로 화엄종을 바탕으로 교종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했던 그 인물은 바로 의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에서 의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이게 맞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 설명에도 나왔듯이 그 화엄종을 바탕으로 이제 교종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했고, 또 이론 연마와 실천을 강조하는 교관 겸수 등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까지 통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에 법화 신앙에 중점을 둔 백년결사를 제청한 것은 요새라는 이제 승려였습니다. 그래서 요새의 백년결사를 이제 말하는 것인데, 요새는 천태교학의 법화 사상을 이끌었으며 정토신앙을 이제 중시하고 이제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보다는 이제 선종을 중요시했던, 그래서 교종과 달리 정토 간에 이제 보다 충실했던 그런 사람으로, 이제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민중을 기반으로 이제 백년결사 운동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3번에 심성도야를 강조하여 성리학 수용을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것은 해심의 유부일치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심은 그 수선사의 2대 교주였는데 그는 이제 유불일치설을 내세워서 유교와 불교가 근본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서 유교와 불교의 타협점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사본의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하여 제조대장경을 간행하였다. 이것은 제조대장경은 8만 대장경으로 고려 고종 때에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이제 몽골의 침입에 항거하는 의미로서 이제 호국불교의 의미로서 이제 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천은 제조대장경이 아니라 의천의 주도로는 속장경이라고 해서 송나라와 요나라의 대장경을 주석서를 모아서 이제 속편의 형식으로 이제 편찬한 속장경을 편찬하게 됩니다. 5번에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여행하고 왕후천축국전을 저술한 사람은 이제 유명한 해초가 되겠습니다. 해초의 왕후천축국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12번은 이게 이제 의천, 대각국사 의천이죠. 대각국사 의천에 대한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3번 할게요. 자, 13번은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이 문제는 그러면 김미라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13번. 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안내원의 설명을 보면은 이 건물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건물 안에는 2007년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어떤 이제 문화유산이 소장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은 그 경남 합천 해인사의 장경판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안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그 제조대장경 또는 이제 8만 대장경이라고 하는 그런 대장경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기역 대각국사 의천이 주도하여 만들었다. 앞에 잠깐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 의천이 주도하여 만들었던 것은 속장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니은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만들었다. 이것 또한 이제 앞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제 몽골의 침입에 맞서기 위해서 이제 호국불교의 어떤 성격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고종 때 그때 당시 집권자였던 그 최우가 중심이 돼서 제조대장경이 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디귿 심판제종교장 총록에 의거하여 만들었다. 이거 관련된 내용은 그 의천이 지은 그 불교 관련 목록집이랑 좀 관련된 내용이고요. 리을 세종 때 일본이 자신들에게 줄 것을 요청하였다. 지금 이 내용도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이제 조선 초기에 이 일본과의 교류는 거의 뭐 고려 대장경 교류를 할 정도로 일본이 이제 끊임없이 대장경을 요구해서 많이 가져가기도 했는데 그때 그 외구에 잡혀간 그런 이제 포로들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이 대장경 인쇄물을 이제 같이 맞바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세종 때는 아예 그 대장경 판을 이제 요구해서 이제 하사하려고까지는 했으나 그 이제 대장경 판까지 주고 나면은 이제 후일에는 이제 더 큰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해서 일본에 그 이제 하사하지는 않았는데 되게 이제 강하게 이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으로는 리을과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2007년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된 제조대장경 8만 대장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조 대장경이 수정되어 있는 이게 장경판 전이고요. 예, 우리 가에 대한 가는 제조 대장경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4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림이 유행하던 시기. 자, 우리가 이 시기를 보면 이것은 지금 민화이죠. 민화, 이거 호작도고요. 그 다음에 효자를 그린, 이제 그림을 이용해서, 그림을 이용해서 쓴 문자도인데요. 이것은 조선 후기의 서민 문화의 발달을 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유행하던 시기 하면 우리가 조선 후기에 발달한 서민 문화에 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1번, 악이 체계적인 궁중음악으로 발전하였다. 이것은 조선 후기가 아니라 세종 때 조선 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예에서 조맹부의 송설체가 새로 도입되었다. 자, 조명부의 송설제는 우리가 고려 말에 도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민의 감정을 표현하는 판소리와 탈춤이 유행하였다. 이것이 조선 후기에 발달한 서민 문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민 문화는 대체적으로 이 우리의 서민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런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것이 이런 민화, 판소리, 탈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자의 백토의 분을 칠한 분청사기가 널리 유행하였다. 우리 분청사기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걸친 그런 사기가 되겠고요. 그거는 조선 지금 후기가 아니죠. 그다음에 신사임당, 허난설원 등 여류 문인의 활동이 활발하였다. 자, 신사임당, 우리 이율곡의 어머니가 되겠죠. 조선 중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 이와 같은 그림인 민화가 유행하던 시기는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자, 1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자료에 공통으로 나타난 사상과 관련된 유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김영철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15번 다음 자료에 공통으로 나타난 사상과 관련된 유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은 천존상과 도사들을 고구려에 보내어 도덕경을 강론하니 왕과 도사와 일반 백성들로서 참관한 자가 수천 명이었다 이랬는데 이것은 당나라 당고조가 618년에 당나라를 건국하고 난 뒤에 그 수의 문제와 양제, 수양제가 고구려를 침공했을 때 100만 대군으로 침공했을 때 30만 대군이 죽고 이래가지고 수나라가 멸망한 걸 보고 당고조가 고구려를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그 영유왕 7년 그러니까 624년에 도사 8명 하고 이 천존상을 보내가지고 도덕경을 강론했다는 그런 이 기록이 나오는 거 봐서 상당히 이 당고조가 고구려를 두려워했다. 근데 이것은 도사란 이걸 보면은 아마 그 도가사상 즉 유가사상에 반대되는 도가사상을 나타내는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백제장군 막고에는 고려군을 쫓아가는 태자에게 일찍이 듣건대 무릇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백제장군 이 막고에라는 사람은 이게 뭔가 하면 고려 중기의 이 장군인데 백제 건초왕 즉 396년 4세기 말이죠. 건초왕 때 고구려 고구원왕이 군사 2만으로 백제를 쳐들어오자 건초왕은 아들 건구소에게 황해도 배천에서 이걸 맡겼습니다. 그때 백제 태자는 진격해서 적군을 크게 무찌르고 도망하는 적을 뒤따라갈 때 이때 백제왕 막고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 보면은 이 막고해라는 사람은 용감한 장군일 뿐 아니라 이 도덕
그러니까 도학에도 상당히 그 통달한 그런 장소로 판명돼. 그래서 이것이 아마 그 이 도가 사상의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풍류를 한다. 무의의 일에 처하여 불운의 가르침을 행하면 주나라 주사의 뜻이다 했는데 이것이 말 그대로 풍류도 사상입니다. 이것은 최치원의 난낭비 서문에 있는 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자료를 봤을 때는 이것은 아마 그 도교 즉 도가 사상을 나타내는데 도교와 관련된 유물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은 1번은 이 신라근간입니다. 신라근간은 아마 신라에서는 신라근간은 현재 지금 6개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이 천마총인지 근간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천마총인 것입니다. 천마에서 나온 신라근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삼국 공통의 금동미륵보살 방가 사회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이 고려 발해 그 상경 농천부 절대에서 이 나오는 발해 석등이 됐습니다. 석등, 발해 석등. 이거는 아마 고구려의 문화 양식을 많이 본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은 신라 그 고분 호우총에서 나온 호우명 그릇이 되겠습니다. 이 여기에는 이 명문이 있는데 이 명문은 이 광개토 대왕이 군사 5만을 거느리고 가야와 외의 협공을 받고 있던 신라를 도와서 도우러 내려와 가지고 그리고 상당히 그 신라가 그 당시에 고구려의 영향력을 받고 고구려군이 상당히 어느 정도 일정 어느 기간 신라에 머물렀다는 그런 아마 흔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라 유물이고 5번이 평안남도 강서대묘의 이게 현무도입니다. 현무도. 이거는 고구려 고분에 그려져 있는 도교의 방위신을 그러니까 방위신을 그리는데 방위신이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래가지고 북쪽의 현무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까 죽은 자의 사후 세계를 지켜주리라는 믿음을 아마 이 표현하는 그런 북쪽 방위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현무도는 도교사상을 나타내는 그런 유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교사상을 나타내는 유물은 보면은 삼국시대에도 보면 고구려의 사신도를 비롯해가지고 백제의 사택 지적비나 산수문전 이런 벽돌이나 무령지석이나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5번 강서대묘 현무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자, 15번은 도가사상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또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고구려의 사신도 유명하죠. 그 다음에 백제의 사택지적비, 산수무늬 벽돌, 또 무령왕릉의 앞에 있는 지석, 그 다음에 금동대향로도 도가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라의 화랑도 등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15번까지 우리가